네, 구직자의 마음으로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화로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취업상담센터 시간입니다. 네, 구직자들을 위한 고민을 들어보고 저희가 채용 정보를 직문직답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전해드리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이 계시죠? 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그리고 엔터웨이 파트너스의 김기경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아무래도 고충 있으신 분들의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은 또 언제 어떨 때 직업적인 고충을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커리어나 진로 상담 하다 보면은 이 유료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게 상담이라는 게 본인의 그 내담자분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또 얼마만큼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담하다 보면은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이제 고마워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조금은 뭐 그 도움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때 이상적으로는 다 만족을 시켜드리고 다 이제 뭐 레스토랑 같으면 정말 최고의 음식을 해드리고 싶지만 상담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주관적이니까. 항상 주관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래요. 그렇군요. 어떤 뭐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직업적 고충을 좀 느끼시는 것 같고 네. 김기경 부장님은 언제 좀 직업적 고충을 느끼는 편이세요? 그 신상진 이사님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커리어 코칭이나 어떤 상담을 위주로 하는 컨설팅 업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잘 듣고 어떤 방향이나 결론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일인데 본인의 얘기면 일방적으로 하시고 저희들이 해드리는 이제 상담이나 컨설팅의 내용을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혼자서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참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구직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상담이라는 선을 좀 뛰어넘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건 여러분들 오늘 좀 원활하면서도 아주 도움되는 상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취업 상담센터 운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참여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취업상담센터 참여하실 분들은요, 기업과 구직자 모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구인 공고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의 소소한 상담까지 모두 받고 있는데요. 자, 전화번호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02845-1901에서 2번, 문자 샵 8181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다음 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채용 정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의 소식들 올라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검색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요즘 채용 시장의 핫 키워드, 고졸과 청년 이 두 개 키워드로 오늘 잡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충족하는 기업들의 소식들 지역별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지역 서울부터 가보도록 하죠. 네, 먼저 서울 지역에서는 이 두 개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조건, 이 349곳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기업은요, 성북서비스 주식회사인데요. 가전제품 AS 기사를 모집을 하고 있네요. 유의하실 점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게 된다는 점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PC 활용 가능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보고 계신 전화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겠고요. 모집 마감일 7월 22일까지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곳에서는 고졸과 청년 두 개 키워드에 부합하는 소식 111곳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소식은요, 바로 주식회사 웰코스의 소식인데요. 이곳은 화장품 제조회사라고 합니다. 웰코스에서는 자재관리 사무원 모집 중에 있고요. 연봉은 1,9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사항은 보고 계시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감일 6월 8일까지로 나와 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95곳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기업의 소식은 바로 주식회사 성우강업의 소식이네요. 이곳에서는 철강제 출하 및 재고관리 담당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산학 및 컴퓨터공학 전공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지역번호 054-281-2438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6월 11일까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이죠. 광주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광주 지역 54곳에서 채용이 진행하고 있네요. 이곳에서 눈에 띄는 기업의 소식은요. 바로 주식회사 뱅크라인의 소식입니다. 뱅크라인에서는 포스 및 카드 체크기 설치 기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운전 가능하시다면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문의사항은 보고 계시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집 마감일이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니까요. 원하시는 분 내일까지 꼭 지원해 보시면 좋겠죠. 네, 오늘의 지역별 채용 정보 모두 4곳의 지역별 채용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고졸과 청년 이 2개 키워드에 부합하는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우리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채용 정보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센터. 첫 번째 구직자의 고민 상담. 일단 저희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좀 접수를 받아봤거든요. 네. 과연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 구직자인지 이지연 캐스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폰 제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년차의 직장인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향해 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특히나 이 불경기 여파로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도 위태롭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싱숭생숭합니다. 이 업계 전망과 더불어 제가 이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 필요한지 진지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세한 고민 내용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염증을 조금은 남들보다 빨리 느끼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전화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관리직이라고 하셔서 남성분일 줄 알았는데 여성분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고민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 주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들 많이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네, 우선 지금 이쪽 업계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제가 경력을 좀 살려가지고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고자 하거든요. 네. 네, 워낙 불경기란 얘기가 많으니까 그 업계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요. 이 생산업계, 업계 전망 아무래도 조금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네.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리어메이터스 신상진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좀 그 의뢰인분, 구직자분 개인 이력상을 저희가 또 더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좀 관리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산관리 쪽인가요? 아니면 경영관리 쪽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원분들 생산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산 금수라던가 손익이라던가 단가협의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뭐 네. 전공이 원래 뭐 공대 쪽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인문사회학 쪽을 전공을 했어요. 인문사회학이요? 네네. 네. 그리고 현재 그 뭐 회사 이름을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요. 회사 규모와 그 핸드폰 쪽 제조업체라고 했는데 그 부품 제조업체인지 아니면 완성품 단말기 제조업체인지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작은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폴더까지 다 만드는 업체고요. 서울 네. 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예. 네, 또 여쭤보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네, 김기영. 제가 네. 네. 이게 동종업계로 이직하게 되면은 이게 연봉 상승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김기훈 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연봉 상승은 그 이직이나 뭐 어떤 다른 걸 통해서 그 상승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아무래도 본인의 역량이나 업무 전문성이 향상이 된 후에 그 조직 내에서 이미 평판을 통해서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평판을 통해서 그렇다면 평판 관리를 좀 잘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업무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외부거나 어떤 다른 자격증이라든지 주변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들이 연봉 상승에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산이 이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추가적인 조언 드리자면은 지금 일단 경력이 이제 그 이직하는 시점 이직할 때 좀 유리할 아직 경력 연수는 안 되세요. 저희가 보통 구직 시장에서 제일 좀 경력자 선호하는 그 연차가 4년에서 한 거의 8년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을 제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경력이 됐을 때 주로 이제 그래도 연봉
연봉에 조금이라도 다만 몇 %에서 뭐 10% 정도 상승이 가능한 그런 그 시기가 아직 안 되셨고요. 또 이제 좀 전에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연봉 상승 자체를 이직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오히려 굉장히 좀 그 이직할 때 결과가 안 좋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아직은 좀 본인이 현재 직무에 크게 그 불만족하거나 직무를 바꾸시려는 건 아니신 거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직무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좀 더 쌓는 쪽으로 커리어를 일단 설계를 다시 해보시고요. 예. 그게 현재 회사에서 어쨌든 본인이 그런 현재 직무의 커리어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설계가 힘들다 할 때는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될 지금 연차입니다. 경력 연차 때가요. 네. 예. 그럼 어느 정도 4년 정도 이상은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뭐 또 이제 실제적인 거는 본인 여러 가지 학력이나 뭐 재직 회사 그런 걸 다 이제 사실 알아야 정확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특히나 첫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3, 4년 동안은 웬만하면은 좀 계속 좀 다니시는 게 향후 정말 커리어에 사실은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사연이 또 그죠? 현재 회사가 정말 존폐 위기에 있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팀이 해체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본인의 현재 경력을 가장 좀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회사나 직무를 포지션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구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죠. 네. 네.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어떤 게 있으신지 한 가지 질문 정도 네, 더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받아볼게요. 네. 그리고 이쪽 업계가 주말 퇴근이라던가 야근 업무 좀 잦은 편인데,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이게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곳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연봉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 시간은 좀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고 싶어 하는 것 일이 좀 같은데. 고되신가 봐요. 예, 제주 쪽이 지금 주말 퇴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많이 힘드시군요. 주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감안이 가능한가 해가지고요. 네. 예, 답변 들어볼까요?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같은 업계의 근무 환경은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네.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유 있는 시간과 그리고 많은 연봉은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그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업무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도 좀 편해지시고 익숙해지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연봉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조금 전에 평판 관리를 잘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판 관리 외에도 또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은 이직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생산 관리 쪽 업무 하시는데 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또 이직하실 때 어떤 프로젝트 규모, 본인이 관리한 뭐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라인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분들이 또 현재 회사보다는 큰 회사를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회사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일감이 많다 보면은 이제 업무 부담 때문에 뭐 직원분들이 또 이게 좀 작은 일이나 쉬운 일을 찾기가 쉬우신데 그렇죠. 지금 그러실 경력 연대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기 아직은.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큰 프로젝트, 큰 규모의 그런 생산 공정에 좀 더 관여를 하시면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회사 일도 뭐 1, 2년 정도는 되게 바쁘고 그 주말 야간 근무가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실 시기적인 그런 또 고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네. 좀 더 꾸준하게 회사에서 보시면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되신 구직자분. 네네. 네, 방송 계속 지켜보시면요. 저희가 또 추가적인 조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3년 차에 가까운 이 직장인들이 되시면은 이 이직에 네.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직은 2년 차 직장인께서 지금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 조금은 빠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요즘 이직 시장의 트렌드, 뭐 몇 년 차가 좋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이직 네.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직 트렌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산업이나 또 그 업종의 거시적인 트렌드와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요즘에 저희가 뭐 스마트폰, 정보통신 사업 쪽, 그죠? 제조업체 쪽 같은 경우 좀 화랑새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런 업종 내에서는 또 신규 직원도 계속 많이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경력자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타이밍에 이직을 하시면은 구직도 좀 더 활동에 유리함이 있고 연봉 협상에도 유리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반대로 또 업종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 좋고 예를 들어 건설업종 요즘에 좀 그쵸. 사실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또 본인이 그냥 억지로 구태의연하게 이직을 하려고 하다가는 구직 기회도 많지도 않지만 또 본인이 오히려 갔던 회사가 옮긴 회사가 또 상황이 안 좋아서 또 다시 뭐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네. 이직 접근하는 그런 좀 전략을 세워서 이직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무튼 지금 전화 연결되셨던 분은 핸드폰 제조업체 관리직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리직의 경우 이제 특별히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이직이 좀 쉬운 편 아닙니까? 뭐 일면 그렇게 볼 수도 예, 있으십니다만 뭐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그 관련 업계에서도 그 유관한 기업에서 이제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을 좀 선호를 하고요. 특별하게 스펙이 좋거나 본인들이 뭐 머리 좋은 사람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시면은 거의 유관 업계에서 찾기 때문에 그 관련된 유관 기업으로 가실 때 더 많은 보수와 뭐 편안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금은 이직 시기가 조금은 이르다. 조금 더 경력을 쌓은 후에 경력 관리를 한 후에 옮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업상담센터 첫 번째 상담 함께 하신 분은요. 핸드폰 제조업체에서 관리직 근무를 하고 계신 2년차 직장인의 이직 상담 해드렸습니다. 네, 취업과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구직자분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아주 자세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센터. 자, 두 번째 구직자의 고민 상담 역시나 이지연 캐스터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을 전공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직업은 방문교사인데요. 졸업 후에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전공과는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마음도 찜찜하고 흥미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어서 늘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저는 3년이라는 경력을 쌓아둔 상태인데요.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비슷한 업종으로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직 고민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3년차 방문교사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화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저희가 잘 받아봤고요. 일단 고민 몇 가지는 알아봤는데 그 외에 궁금하신 점들 이 자리에 전문가분들 나와 계시니까요. 충분한 상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질문을 마구마구 많이 해주실수록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뭐 궁금증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3년이라는 경력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자고 하니 이게 좀 첫 단계부터 밟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요. 네. 이 경력을 살리고 하지만 그 약간 여기보다는 좋은 조건을 직종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일단 뭐 3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경력을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좀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일단 그럼 혹시 원래 뭐 졸업 후에 그 처음에 희망했던 직업은 어느 쪽이신가요? 현재 직업이 어쨌든 원래 본인이 의도하셨던 직업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였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제가 철학과 전공이라서 임용고시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어서 그거는 제 경제적 여건 플러스 뭐 이것저것 현실적인 조건이 무너져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그럼 방문교사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의 좀 그래도 뭐 업무 성과나 좀 뭐 강점으로 주변 동료나 뭐 회사에서 이렇게 좀 평가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 일단 아이들을 1대1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접점이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뭐 제 수업을 좋아는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는 초등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쳐도 이제 점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좀 버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변 동료분들이 조금 거기다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배정을 해주신 게 초등부밖에 없어서 제가 부수가 더 적은 편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시면 지금 구직자분께서는 제가 볼 때 어쨌든 교육 사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뭐 본인이 원래 희망하시던 그 분야랑 크게 모순되게 뭔가 본인이 피하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으세요. 그죠? 교육 분야 안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직무를 지금 찾고 싶으신 거죠? 네. 예. 아무래도 방문교사라는 게 굉장히 좀 안정성 있는 직업 쪽은 아닌 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전공 특성상 본인이 좀 교육 기획이나 교육 운영 쪽으로 일단 제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공 특성이 근데 또 철학과가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 채용할 때 좀 우대 조건, 선호 조건에 해당되는 전공 쪽은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 성향이 어쨌든 좀 더 외향적이시고 뭔가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을 다루거나 그런 네. 접점에서 일하고 싶으시면 교육 운영 쪽으로 해서 진로 캠프라든지 아니면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또 행사를 이벤트나 그런 쪽을 주로 진행하는 회사에 취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그것보다는 내부적인 내근직으로 본인이 희망하시는 교육 기획 쪽으로 또 사이버 요즘에는 콘텐츠나 사이버 교육 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교육 기획자로 구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쪽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교육학이나 아동학이라든지 좀 그런 청소년이나 교육 관련된 전공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좀 야간 과정이라도 좀 석사 과정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기용 부장님께서도 좀 이분 사연을 들어보셨는데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라기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네. 어느 업종이 가든 최소한의 시간의 투자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좀 토로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본인의 꾸준한 노력이 좀 선행이 좀 필요하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 3년 정도의 시간인데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해야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서 업무를 하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언과 어떤 기회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3년이라는 경력은 채우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어떤 궁금증들이 있으실지 또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네. 예. 제가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인데요. 보수요? 네. 네네네. 다른 쪽, 아까 말씀하신 교육 운영이라든가 취업 캠프, 진로 캠프 이런 쪽은 사실은 티오도 별로 있지 않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수가 센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네. 예, 혹시 이거를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시죠. 어쨌든 본인이 현재 보수나 급여나 그런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좀 더 원하는 적정 연봉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학력적인 거든 경력적인 거든 뭔가 좀 경쟁력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회사라는 규모가 클수록 좀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일단은 방문교사라는 게 일반 기업에 취업할 때는 경력적으로 굉장히 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 일반 업종에서 좀 구직이나 구인이 많이 일어나는 쪽으로 좀 연계해서 이렇게 좀 이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앞에 구직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게 지금 또 대학 전공에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또 야간 과정을 통해서 좀 학위를 좀 더 보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경 부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많으면 당연히 연봉이 많고 그리고 일이 힘들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일이 편하면서 이제 연봉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데 그쵸. 현재 방문교사는 이것저것 다니셔야 되고 아무래도 외근직이다 보니까 업무 전문성도 떨어져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가길 원하신다면 방문교사 이런 것도 말고 대형 학원이나 교육기업들 요새 많습니다. 그런 쪽들은 요새 상장도 되어 있고 꽤 사이즈도 커서 처우나 어떤 복리후생 이런 것도 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렇게 경력을 쌓으시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되신 구직자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꼭 원하는 곳에 그리고 또 원하는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저희가 상담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이분께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조언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현재 경력을 이제 조금이라도 살리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교육 분야, 교육 운영이라든지 교육 기획 분야에서 좀 더 그 구직 활동을 그 구직 정보를 일단 수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본인 생각에 이런 좀 가능하다 아니다 좀 판단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지원해봤을 때 반응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방문교사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특징이 조금 시간 아마적인 그 본인의 좀 분배가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좀 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스펙을 좀 보강하는 또 전략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조금 알겠습니다. 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일찍을 꿈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취업상담센터 두 번째 상담하신 분은요. 3년차 방문교사의 이직 상담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잠명건조 취업상담센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김기경 부장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